오늘 2부 순서도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사영조 YG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대표님이랑 소장님은 약간 민트로 대동단결하신 느낌? 민트로. 민트. 약간 다른 계열의 민트지만. 썩은 민트. 왜요? 좋은 민트. 네. 예. 기분이 썩어 있습니다 지금. 네, 저의 선의가 갑자기. 네. 우리 둥이네님이 그러셨어요. 웃을 일 없는 주식시장 웃고 싶어서 왔어요. 하하 하셨는데 그럽시다. 장 꼬라지 보면 웃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은 웃으면서 합시다. 좋습니다. 네. 우리 차 소장님하고 저 2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화면에 예. 뭐가 그리 좋으세요? 본의 아니게 표정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식사 후의 표정이죠. 식사 후 아니요, 식사 전이에요. 전이죠. 식사 후에는 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대감이 꺾였잖아요. 포만감. 그럴 때는 이제 늘어지는 거고, 막 식사 전에는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네. 그런 기대감. 그걸 진짜 원래 먹방하는 사람들은 네. 먹기 전에가 더 표정이 좋아요. 아니면 다 먹고 디저트를 기다리는. 그땐 이미 그 한계 효용이 체감이 되니까. 한정원님이 위로받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방송을 오늘 꼭 해드려야겠다는 사명감도 막 생기네요. 위로 받으려면 딴 거 없죠. 자, 월화 이틀 사이에 얼마 터지셨어? 위로 좀 받읍시다. 얼마 터지셨어요? 아이고. 잠깐 위로해야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네. 한 손절 3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손절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손절 3개 당하셨어요? 네. 와 그냥 이게 사람을 가만두지가 않더라고요 시장이. 네. 되셨. 위로가 됐을까요? 좀 더. 여러분? 좀 더 파야죠. 그런 손절 세원하고 수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수장님 훅 들어오시는데. 많이 매매 못 하겠습니다. 요즘에 무서워가지고요. 예, 요즘 잘못하게 되면은 푹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점심 먹자. 점심 먹자.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 연합인포뉴스 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김민수 대표가 제리가 네. 어제 흔하디 흔한 원 오브 갓이야. 무슨 주식 매매의 신 내지는 틱 거래의 신 이쯤 돼가지고 김민수 대표가 건드리면 다 먹고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절대. 설마 대답을 어떻게 될까? 다 먹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손절 다 반사고요. 손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손절 다. I love 손절. I love 손절. 네, 손절을 푹 안고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홈런왕. 베이비 루스. 그 사람이 삼진이 가장 많대요. 삼진이 가장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치니까 역설적으로 삼진도 가장 많다. 그러니까 손절을 계속 하다가 올 때 홈런을 날리는 거죠. 계속 손절. 손절. 오늘 위로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수 대표가 점심을 먹자라는 말에 100% 공감하는 게 네. 여의도에서 제가 방송이 끝나는 게 일주일에 2번, 11시 15분, 11시 30분이거든요. 저는 11시 30분에 끝나고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15분에 끝나도 못 먹어요, 지금. 점점 여의도 증권가의 점심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다. 땡겨지고 있어요. 앞당겨지고 있다. 앞당겨지고 있다. 옛날엔 얼마 전만 해도 한 11시 반 정도에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아주 맛집은 11시 반에 가도 꽉 차고. 근데 요즘 웬만하면 11시 15분에 가도 맛집은 못 앉고 웬만한 집은 줄 서버려요, 30분이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의도가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그랬는데 네. 점점 그 시간이 땡겨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사하는 바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김민수 대표가 점심 먹기 시작하니 김민수 대표 같이 이제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이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일단 밥이나 먹자. 이건 거예요? 좀 그래서 같은 여의도 그럴 증권가의 정치에 땡겨진 거는 팩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체감하신다. 돈 벌기 바쁘면은 시켜 먹든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장중에 2,300도 깰 듯이 그렇게 가열 찼는데 딱 나타나는 수급 봐갖고는 그렇게 대단한 그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흔들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시작은 미국 하락 대비해서 뭔가 좀 버텨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은. 시작할 때는. 네, 시작은. 어제 보니까 막판에 또 외국인들 싹 포지션 바꿔놨거든요.
선물 매수까지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상방으로 배팅하는 듯한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안 빠졌으면은 오늘 저희 플러스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기계적으로 오늘 위쪽으로 시작하고 아니나 다를까 환율 보고 우두둑 거기다가 한 9시 반 넘어서부터 시장이 또 확 밀렸거든요. 대만 계산하면서. 대만. 네. 대만은 살짝 전저점 밑으로 살짝 깼습니다. 있어요. TSMC도 밀리고. 뭐 TSMC 밀리니까 대만이 밀리는 거고요. 2% 넘게 그렇겠지. 빠졌으니까요. 예. 뭐, 그래서 삼전도 못 갔구나. 예.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좋은 얘기 나왔더라고 또. 무슨 얘기요? 남의 아픔은 나의 기쁨. 남의 무슨 기쁨은? 아픔은 예. 남의 아픔은 나의 기쁨. 저 거기는 와저 남의 막으로 들리노. 글쎄. 남의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음 좀 진정시키고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네, 참 예, 그게 예. 어떤 사람의 네. 어쩔 수 없는 죄성이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저기 히로시마에 공장이 있는데 일본에요. 근데 거기가 정전 사태로 한 지금 당분간 공장 중단이 됐다고. 정전? 네, 정전으로요. 이게 앞으로 중요한 이슈 같은데 정전은. 아니 정전 일시적인 정전이 아니고? 약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딱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네. 상당 부분 아마 올해 장사는 좀 포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죠. 그 정도까지예요? 네. 그래서 불량도 있고 그래서 아직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혹시 집에 아파트에 가끔씩 이렇게 두꺼비 집 틱틱 나가지 않아요? 휴즈? 우리 아파트가 좀 그렇더라. 우리 집만 그러나? 그럴 때는 저는 건물이 흔들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나 뭐 이런 거 아이고야. 뭐 이렇게 전기, 그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전기 나가는 거는 건물도 흔들려 왔기 건물도 때문에. 흔들리는데요, 뭐.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DB하이텍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DB하이텍 이거부터 네. 한번 까고 갈까? 버럭 한번 하고 갈까? 이거 그냥 시작해서 털고 갈까요? 네네. 아니 어떤 의미가 어떠한 저희 언제 이렇게 주관적인 바뀌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승희 씨가 바로 보자. 우리 승희 씨가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질문의 순서도 나름대로 지키고 차분하게 하고 했는데 이 틱순이가 되고 나서부터 일단 다시 돌아갈까요? 일단 지르고 가야 돼. 아니야. DB하이텍 얘기 한번 네네, 합시다.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아니 회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벌써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물적 분할? 이 모든 거를 톰 형님께서 차 소장님께서 응. 한 달 전에 하셨죠? DB와 DB하이텍의 이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네, 그때 말씀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기억을 되돌려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투자에 관련된 거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DB하이텍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그 얘기. 네. 그게 DB랑 일진이랑 다른 결정을 내렸던 그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DB도 그렇고 일진도 그렇고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자회사단에 있는 회사가 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동부그룹 내에서는 DB하이텍의 규모가 한 6, 7천억 정도 되니까 5천억이 넘으면 이 지주회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이 그렇게 커졌고 일진 같은 경우도 그쪽이 터져서 이제 그건 잘라낸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부그룹이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셈법이. 예, 셈법이 복잡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지분율 제가 지금 솔직히 좀 그걸 까먹는데 지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30%입니다. 30%를 지분율을 네. 낮춰야 되는데 누가? 그 지주회사 DB가 그래야 되는데 그 DB하이텍의 30%는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수하는 돈이 대략 한 몇천억 정도 돼요. 30%를 갖다가 지분을 네, 확보하려면 사원이 몇천억 정도 돼요. 근데 DB가 그 돈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DB는 현재 돈이 없어요. 네. DB는 돈이 없는데 DB가 그 재무 구조가 양호하기 때문에 차입은 가능한 걸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어요. 차입은 가능한다. 그래서 차입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아니면 이제 그걸 이제 잘라낼 것이냐라고 하는데 DB 입장에서는 DB하이텍을 잘라내면 핵심 결사 잘라내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김희수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걸 차입을 안 하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회사 자산 규모를 잘라내면 5천억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거를 지주회사로 안 가고 지주회사로 안 가고 회사를 이제 쫙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네요. 저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보고는 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음. 야, 참, 그러니까 내막을, 그러니까 이번에 DB 하이텍에서 반도체 설계회사 100% 자회사로 밑으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아예 공시를 했어요. 인적 분할도 아니고 물적 분할로 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의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네. 그러니까 밑으로 해서 음. 요거를 지분을 팔아다가 요거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서 이걸 지분을 팔아다가 나중에 싸진 DB 하이텍을 더 사든가. 일단 DB 입장에서는 DB 하이텍을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 대주주의 행태입니다. 그건 주주는 웃자라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네.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솔직히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A랑 B라는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같이 이제 동업을 잘하다가 A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려서 이상한 일을 한다. 그러면 동업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기가 어려운 건가요? 주주 보호라는 게 근데 참 모호한 게 뭐냐면 냉정히 보면 주주는 내가 거기다 투자한 거잖아요. 내 결정을 내가 한 걸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한숨밖에 환불 안 나네요. 되나요? 환불? 내가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 투자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대주주가 정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그분들은 모든 법률적인 검토 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뭐 밑에 있는 수많은 법률단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회계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삼성이 계속 삐쳐나가니까 삼성을 막기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산분리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금산분리를 풀어줄 가능성도 지금 언급을 하던데 요즘에 기사에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면도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 어쨌든 기업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거잖아요. 기업들의 어떤 뭐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경감해 준다라는 거, 법대로 처벌 안 하겠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법대로인데 법 자체의 어떤 허점들이 법은 존재하잖아요. 허점들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냉정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그걸 갖다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로 할 것 같으면은 DB에서는 그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림이 안 그림이 나오죠. 안 나와요? 네, 안 그림이 나오죠. 안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오늘 기사 딱 나온 거 보고 그러니까 아니 왜 분할은 분할이지 왜 물적 분할이라고 딱 공식에 찝어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 이제 반대 공시를 했는데 부정도 안 해요. 긍정도 안 하. 뭐 1개월 내에 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전혀 뜬금없는 얘기라고 하게 되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참 터프한 한국 시장 K 주식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반토막 더 났을 겁니다.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DB하이텍 보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와 참 8인치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8인치라고 하는 아주 저희가 얘기하는 구닥다리 올드한 겁니다. 네. 지금 8인치. 8인치 웨이퍼가 보면은 난 또 8염치로 들어가지고 8인치. 예. 인치? 8인치. 네. 수치. 네. 그런 놈이죠. 네. 딱 제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업력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더 투자도 안 하고 거기다 증설도 안 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돈을 캐시카우처럼 뽑아 먹겠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올해 실적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량도 다 나오고 예. 내년 것도 거의 제가 TSMC 같은 경우는 거의 2024년까지 예. 지금 거의 예약돼 있는 쪽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오더컷이 나오다 보니까 주문 취소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받은 물량의 한 90% 한 10% 정도는 날라갔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도 TSMC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은 뭐 더 볼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근데 TSMC는 투자를 계속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약간 이제 투자하게 되면 가장 먼저가 재무상으로는 감가상각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8인치 넘어서 12인치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해도 감가상각 때문에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성과가. 근데 DB하이텍은 지금 받은 거 다 그냥 실적이에요. 다 잡힙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올해 실적도 큰 걱정 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되면 저희가 실적 따라서 주가를
추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도 네. 네.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와서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DB 하이텍이 2020년 1월 달에 저 코로나 와가지고 장 무너지기 전에는 네. 뭐 한 32,000원, 32,000원대였어요.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저점 찍은 게 14,500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 그 짧은 두 달 사이에 또 반토막이 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또 DB 하이텍이 얼마나 또 핫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확 날아갔던 게 작년 초에 이게 얼마야? 74,300원 갔다가 또 이렇게 조정 좀 거치다가 금년 초에 결국 85,400원을 갖다가 고점으로 찍었네. 네. 이 과정에서는 뭐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뒷북 얘기하면 뭐 하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두 분 보시기에 즉 한 2만 원, 3만 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 원까지 가던 저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적절한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의 결과입니까 저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19 전에는 예. 영업이익 나오게 되면 1,000억대 회사였습니다. 천억대 회사. 네. 근데 지금 7,000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정할 걸까요? 그게 적정할 아니, 네. 이게 적정할 거예요? 4만 원대가 적정한 걸까요? 천억 7배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7배 성장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빙고. 음. 제가 그 생각입니다. DB하이텍을 바라보면서.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 가지고 뭐 이제 대주주의 의도는 제 뭐 뇌피셜도 많지는 하지만 물적 분할 얘기 딱 나온 것부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거는 그냥 3% 그러니까 DB가 3% 갖고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지주회사로 가야 되겠죠. 이런 네. 알짜 회사가 갖고 있겠다. 그러면 30% 가져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굴리겠죠. 그래서 얼만큼 싸게 이 회사를 가져올 것이냐, 지분을 나머지를 채울 것이냐, 이거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보면은 DB 하이텍이 작년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2년 동안 네. 핫한 종목이었고 영업이익의 어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말씀만 하던 영업이익 7배. 올해 예상 실적이 7,5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러면은 뭐 유동성 장세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랠리는 납득이 되네요. 납득이 되는 수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동성을 내려고 했다면 그러니 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수년째 몇 년째 적자하면서도 뭐 그렇죠. 예. 텐배가 나왔던 그런 주식들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차원이 다르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드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기다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정상적인 자정작용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는 좀 과했다라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밀리면 밀리는구나. 오늘 분봉 한번 보세요. 이 분봉 보면은 그냥 누가 바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냥 주르르르 바치는 사람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음. 와 이거 보고 그냥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냥 저는 끝.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증시의 지금 체력입니다. 네. 근데 요새 왜 우리 차 소장 왜 버럭 안 하시냐고요? 재미가 없이 왜 이래요? 왜 사람이 버럭거리진 않아? 있죠. 근데 요즘 버럭거리시는 걸 한 번도 못 보시긴 했어요. 네. 왜 뭐 혹시 요즘 작심하신 거 있으셔? 왜 교회 버럭거리진 다니세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에 그 뭐지 그 김수영 시인이라고 있어요. 김수영. 네. 김수영 시인 뭐 우리나라 시인이 뽑은 최고의 시인 중에 한 사람 김수영. 그분이 주로 꽃. 뭐 여러 가지 아니요 이제 뭐 어떤 뭐 김춘수 아니에요? 김춘수의 꽃. 꽃이고 저도 합니다. 저도. 김수영 시인이 있는데 김수영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네. 역설적으로. 그건 농담이고.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이렇게 외부적인 억압 속에서
거기다 화를 안 내고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에 있는 국밥이 부실하다고 거기다 화를 내고 나오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다. 그런 걸 이제 시로 쓴 게 있거든요. 아니 저 시에서 국밥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나와요. 그런 게 나와요. 아 지금 차 소장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에 그렇게 나와요. 시에서 네, 국밥 시에 얘기 그렇게 나온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정작 화낼 땐 화를 안 내고 정말 내가 만만해 보이는 데서 화를 낸다라는 그런 무슨 의미인데, 말씀인지. 우리가 DB 하이텍을 가지고 화를 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화를 내야 된다는 것은 더 큰 놈한테 화를 내야죠. 누구한테요? LG화학한테 화를 내야죠. 근데 LG화학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크잖아요. 동분 만만한 거고. 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LG화학을 가지고 화를 낼 때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가장 먼저 화를 냈다라고 보고 이거는 MBA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일 거다. 지금 그 수많은 지금 상황들이 얼마큼 많은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DB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반응하는 거고요. 화는 나는 상황인데 진짜 화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화를 내도 네.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너무 대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이브에서도 화를 냈고 하이브 이제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낮추잖아요. 아직까지 하이브는 공식적인 언급 없잖아요. 근데 화를 내야 될 상황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화를 내기 지치신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화를 낸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 구조 자체가 네. 변하느냐.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화를 자꾸 내야 이 구조 자체가 변하겠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단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달아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거죠. 너무 다 내려놓은 듯이 아니야. 내려놓은 게 고양이 아니라 목에 방울 어떻게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이제 포기한 것처럼. 네. 어떤 역할이 뭐 화를 내야 된다면 내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거를 저는 정말 차갑게 바라보고 저는 이런 아. 주식들은 앞으로 철저히 안 건들 거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네, 건 저는 좋죠. 이제 철저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짧은 소견으로 방송에 나옵니다만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저는 어떠한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아예 이쪽은 저는 거론조차 안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 물렸어 이미. 네. 다 뭘 할 수 있는. 아이고, 네. 근데 이건 탈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제가 LG화학 그 하면서 70만 원, 80만 원대 외국인들 잠깐 들어서 랠리 펼칠 때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외국인들한테 던져 주시라고.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이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이걸로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은 제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거 반등 들어옵니다. 반등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만큼 어차피 이거 사야 돼요. DB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또 지분해서 이렇게 자금에다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솔직히 이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짜증나고 보고 있는 게 아우 뭐 할 뻔했어요. 예, 저희는 깨끗하고 청렴한 예, 연합경제TV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정확하게 연합 뉴스 경제 팀. 아, 네. 아 너무 길어. 조금 예. 길긴 길다잉. 네. 그죠? 그, 연합뉴스 경제TV. 오케이. 네. 연합 뉴스 경제 TV. 예. 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워낙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초반에 다루고 가자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다루고 나니까 분위기가 아주 차분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아주 중반 이후로 넘길까 그렇죠. 예,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뭐 궁금해하실 거고 네. 이게 사건의 내막인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오히려 차 소장님 옛날에 버럭버럭거릴 때가 덜 무서웠다. 지금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저도 더 무서웠어요. 더 무섭지? 네. 아까 들어오는데 얘기하시는데요. 네. 배고프시대요. 아 잠시만요. 저희 간식방 이쪽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저기 뭐야 저 금통이? 주시장에서도 금통이 신경 씁니까? 말 주고 받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 지금 뭐 금리 뭐 25bp나 50bp 올린다 하더라도 뭐 특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뭐 시장이 뭐 이미 다- 이미 정도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25bp냐 50bp냐 정도는 뭐 특별히 그 의미는 안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한국은행 그 총재 같은 분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물가 안정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걸 계속 밝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 요 며칠 또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특별히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28일 날 미국이 75bp 그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런 상황들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50bp 하고 가도 문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죠. 그 이후부터가? 네, 그 이후부터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피부에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올라간 금리에 대해서. 네. 이거를 사람들이 잘 적응하느냐.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 주가 오늘 신고가 난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라고. 네. 시사하는 바가 뭐죠? 안 그래도 그거 그 회사 하는 업력을 보면 아시잖아요. 고려 신용정보 같으면은 이 회사를 뭐 하는 신불짠지 아닌지 그거 따지는 회사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채권 주심. 채권 출신. 네, 직원이 한 50명 될걸요? 이 회사를 올라갈 걸 예지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작년에 엄청 잘 팔린 책. 2022 빅인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어머, 그 책이요? 2022 빅인사이트 그 예, 책에 거기서 잘 알죠. 예, 어떤 분이 그거를 덕 하고 내년에 잘 보라고 했던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그 어떤 분은 민초라고 있어요. 민트 초코라고. 민초 반팔티를 입으신. 예. 예. 이제 신고가 나네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고려 신용정보가 상한가를 갔다. 아니, 상한가는 안 갔습니다. 상한가 안 갔고, 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갔다. 신고가. 예. 시사하는 바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미국이 올라가면 따라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미국 계속 올리겠죠. 그럼 우리도 계속 따라갑니다. 그 고통은 다 누가 안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 1위, 자영업자 코로나19 때 버텼던 1,000조 가까운 금액 그대로 다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데 이래서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황을 호황으로 남의 불행을 이런 쪽의 어둠의 종목들이 지금 어둠의 종목들. 네. 이거 말고 또 조금 작은 종목은 SCI 평가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들썩거리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뭘 것이냐라는 쪽에서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솔직히. 리드코프까지. 리드코프도 그것도 곁다리 종목으로 같이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왔었어. 곁다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정말 어둠의 종목들이죠. 제가 들었을 리드코프는 때 뭔데요? 모델이. 대부업체. 대부업체. 네, 대부업체. 그러니까 상장된 대부업체. 경제돼서 제가 잘은 응.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방송 진행자로서 예, 제가 예. 이해하고 네, 있는 네. 두 분의 말씀은 지금 개인이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둠의 업종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소위 돼요. 말하는 식당이 문을 닫으면 그 식당에 있는 자재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불황기에 그 사람들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예, 불황의 어떤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세요? 예를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채권 취시면 기업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정상적인 채권을 취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빚 받아달라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규정대로 그 채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추심해 오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뭐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뭐 대부업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거니까 그런 어떤 한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리드코프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매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달 금리가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법제상으로는 20%인가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게 한계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감안하고 비용 감안하고 그게 수익성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차라리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들 신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집니다. 신용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제 너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또 민감하게 금융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조회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럼 또 개인과 기업의 신용 정보를 다 갖고 있는 회사, 나이스한 회사가 있죠. 나이스. 네, 그 회사는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이런 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도 단단하고. 그걸 관심 종목으로 올리자 이 말씀인가? 어떻게 올립니까? 내려야죠. 저희는 그런 종목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켜보자 정도. 이렇게 봐야 돼요. 지켜보자 정도. 네, 지켜보자. 예. 네, 지켜보자. 네. 뭐 희망적인 건 전혀 없나요 시장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자금 동향도 보면 그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 보면 주식 쪽에서 계속 돈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채권 쪽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는 주식은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가 조금 다르긴 한데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냉정히 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우리 채권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거는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장 채권은 매각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거는 이제 두 기관이 다 똑같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채권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들어오는데 상장 채권에서는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다라는 신호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일단 발을 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김 대표께서 우리 인포메이션 나와서 하셨던 방송의 썸네일이 그거였던가? 파생 때문에 못 얻먹겠다 뭐 이런 그거였나? 맞나요? 뭐 아니 근데 네. 죄다 파생 탓으로 돌리는 파생 탓으로 너무 돌리는 건 아닙니까? 혹시 또 우리가 아이 그러니까 솔직히 뭐 탓은 필요해. 정부 네. 탓이기도 하고 외국인 탓이기도 하고 민초 뭐 탓이고요. 틈만 나면 뭐 분할하려는 뭐 대주 뭐 오너들 탓이기도 하고 네. 또 시장 지지도 못 맞춘 애널들 탓이기도 하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나와가지고 헛소리했던 그 패널들 탓이기도 하고 뭐 다 탓인데 네. 응? 갑자기 죄송합니다. 패널님 앞에서 갑자기 전부 다 반성 모드야. 전부 다 반성 모드야 지금.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승희 아나운서밖에 없어. 그 뭐 패널들이 뭐 헛소리를 해도 뭐 아무 제지도 못하고 반론도 제기 못하고 그냥 허허 웃기만 했던 진행자들 탓이기도 하고 죄다 탓인데 자기 사심 방송이나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딱밤이나 때리려고 했던 그런 방송도 있었고요. 이런 방송이 있었죠. 네네. 다 그래 뭐 이 탓 저 탓 다 좋은데 좀 좋은 거 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네. 지금 극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들. 심리가. 그렇죠. 네. 음. 그게 호재입니다. 네. 아 극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극한 말고요. 보니까 CPI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CPI 이번에 백악관에서 그냥 아예 공표했죠 또. 그냥 높을 것이다. 각오해라. 정확한 건 내일 발표되지만 네. 대학관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월가에서도 미리 약 쳤잖아. 이거 잘못하면 굿자 본다. 네. 이거 뭐 지난달 8.6이지만 이거 굿자도 볼 수 있다.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 어느 정도 좀 아는 상태에서 당하는 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있긴 할 것 같아. 항상 그렇지, 주식 그렇지, 그렇지. 선반영하니까. 애써. 그냥 날라오면은 다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계 풀면 그래도 안만 세게 때려도 일단 어금니 물고 저희도 안 그랬습니다. 견딜만 하지. 선생님 시계 얼마짜리예요? 백악관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저 네. 숫자 봤을 거고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어떤 측면에서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암흑인데 음. 그러다가 뭐 작은 거 하나만 딱 빛나면 보인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예 바닥이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밖에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만큼의 호재 신호만 있어도 반응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라도 뭔가 애써 시장은 좀 좋은 거 찾으려고 혈안돼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너무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의 이익이 살아 있고 하반기에 어떤 뭐 개선된 점에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져 있고 심리적으로 얼어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이제 2분기 실적들을 본격적으로 한미가 다 나오는 상태에서 2분기는 뭐 기대할 거 없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해서 희망 섞인 걸 얘기해도 이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어느 누구도 지금 뭐 얘기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의 트리거를 쉽게 지금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바닥에 근접하여 있는 신호는 맞는데 그게 이제 턴하는 시점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투자들도 불안해하고 고객 탁금도 빠지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싸라게 지금 유로 달러가 1.0050인데 1.0050. 예.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1유로가 1달러 0.5센트. 1달러 5센트 달고 0.5센트인데 그러니 이제 지금 요거 소위 말하는 페르티 1유로에 건 1달러 한 깨자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깨서
0.9950이나 9945 정도까지 한번 가. 예? 달러 인덱스가 뭐 갑자기 뭐 109도 한번 치고 서울에서는 뭐 1320원도 한번 건드릴 듯 한번 슬쩍 해. 그러고 아싸라게 코스피도 그냥 막 지난번에 봤더니 2250 얼마였나? 76, 2274? 76? 그러면 뭐 깔끔하게 2250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1대1 유로 달러 페리티도 한번 깨봤다. 달러 원도 막 1300 뭐 요서 깔짝깔짝 거리는데 1320도 한번 찍어봤다. 코스피 전저점 깼다. 그러고 나서 뭐 CPI 높을 줄 몰랐나? 무슨 뭐 경기 침체 뭐 지금 누가 경기 좋다 했나? 좋아 다 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모든 실시간 유튜브 방송들에서 시장은 진행자와 끝났어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숙연한 표정과 약간의 산스타를 집어넣어가면서 산스타가 뭐예요? 그 약간 그 안구에 안구에 뻑뻑할 때 아, 넣는 눈물. 인공 눈물. 인공 눈물 나오는 그게 왜 산스타? 산스타가 뭐 원래 선스타인데 요새 그거 없더라. 우리 어릴 때는 산스타라 그랬어. 써니 써니가. 아, 그 박물관에만 볼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아마 모든 그 썸네일은 진짜 막 처참하고 바닥이 어디인가 이러면서 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돌아버릴. 근데 저는 좀 호응 좀 해주사. 저 좀 호응 좀 근데 해줘.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온 게 뭐냐면 그 블루페일님은 이 소장님 스토리가 가장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저도 그래요. 거기 동감을 해요. 거의 99% 동감을 하는데 그 다음 날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제가 1% 반대. 아니면 돌아서려면 그 다음날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다음날 돌아서려면 뭐든지 시원해야 돼. 네. 그러니까 시원해야 아예 돼요. 막 2250 찍고 시원해야 돼요. 1320 내지 25원 한번 찍고 네. 어? 유로 달러도 막 1 페러티 깬 기념으로 0.99도 막 깰 듯이 한번 난리 치다가 휘리릭 감기는. 그러니까 휘리 감기는 게 그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돌아줘야 되는데 2250을 깨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싫은 수급의 어떤 꼬임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 정도는 하루에 소화합니다. 이 정도 장면 다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 나올 거. 지금 17조 6,500억 오늘자 기준으로 살짝 더 늘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 제가 왜 안 사는지는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안 사는지는 이런 거 터질 걸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딱 느낌. 그러니까 솔직히 제 뇌피셜은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지난번 금요일에 돌릴 때 찝찝한 마음 차라리 좀 확 밀었다가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나쁜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어찌됐든 그게 더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게 건드려 버리면 근데 이제 지금 그 증권사마다 신용 매매가 털리는 게 하루씩 수년된 증권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꺼번에 털리는 게 시간을 벌면서 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스피도 지수 자체만 봐서는 응?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버스 같은 거 들고 있고 뭐 선물 매도 쳐놓고 지금 하는 분들은 막 요거 한번 확 한번 쏟아졌으면 싶겠지만 또 그 반대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야 이거 이 와중에 잘 버틴다 굉장히 다진다 라고도 보이는 그림이야. 이게 2,300이 그렇게 만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2300이 여러모로 요모조모 뜯어보고 뜯고 즐기고 맛보진 못하겠는데요. 뜯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이 되게 민감한 가격대입니다. 아까 2250을 우리 민초 소장님께서 괜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2250 가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반대죠 지금은. 그렇지. 2300깨서 2250 가면은 담아야지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더 짧은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7월이니까 한 8, 9 여름 때 조금 넘어서기까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패턴이 갑자기 또 우르르 밀려서 모든 악재가 갑자기 다 동시에 터지면서 뭔가 또 야 이거 또 뭔가 저점 이제 2,000포인트 깨러 가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그런 때가 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준비는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뭐 이미 많이 이게 가슴에 버벌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네. 아마 보니까 요즘에 또 그런 아까 또 한참 통화한 쪽은 어디서 틱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어떻게 그거를 뭐 정규 과정화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그래서 사양하면서요. 그럼 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틱순이를 자매물로 약간 틱순이를 먼저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이런 저는 어디서 연락처 받은지 모르겠지만 전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다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틱돌틱순 이제 그만 말해야겠어요. 네, 그런데 네네네네. 이런 장에서는 생존의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솔직히 장이 열리는데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고 뭐 합니까? 그럼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몰리는 종목을 일단 가서 세 틱 딱 먹고 점심값 벌었다. 또 오후장 와서 배부른데 또 오후장 움직이는 종목 없나? 세 틱, 네 틱, 그러다 고려시장 종목 딱 걸렸다. 그러면 좀 더 챙기고 나오는 이런 거. 지난주 금요일은 모나미 걸렸다. 대신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때다 했을 때 빨리. 네, 그냥 나의 오늘의 목표. 네. 우리 데이비드 박님이 썸머밸리 갑니다. 친절하게도 밸리에다 골짜기라고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이 말이 회자되잖아요. 다들 이제 여름 되면 썸머랠리 하는데 썸머랠리가 썸머밸리가 될지 R이 V로 바뀌면은 아다르고 다르듯이 랠리가 밸리 되면 이게 뭐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던데 이러다 골로 가겠쇼 하는 제가 채팅방인가 댓글인가를 너무 그때 참 보고 이렇게 짠했는데 또 얼마 전엔 또 그러셨어요. 우리 승희 아나운서랑 같이 우리 틱순이 하면서 막 이렇게 좀 깔깔거리고 있을 때 나는 같이 이제 그 유머에 공감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틱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파생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틱 거래라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월봉, 일봉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60분봉, 30분봉, 10분봉 하듯이 틱 차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들 MTS나 ATTS에서 보면 차트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차트란 그러니까 이제 종목명이 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럴 겁니다. 종목명이 있고 그 옆에 동일한 라인에 일주월이라고 있을 겁니다. 일봉, 주봉, 월봉. 그다음에 분봉이라고 있어요. 분봉이라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분봉을 1분, 5분, 10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거기 틱이라고 나온 증권사도 있어요. 틱이라고 나온 증권사가 있고 틱이 없다라면 분봉에서 1분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움직이는 게 이게 쫙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틱 차트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죄송한데요. 모증권사는 초봉도 있습니다. 초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K증권사? 네, 초봉도 있습니다. 와우.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그냥 있다. 오늘도 스승 틱돌님께 지금 배웠습니다. 네네네. 승희 씨 초봉이 얼마였어요? 초봉이요? 잠시만요. 지금 받는 거랑 한 이제 너무 자세하게 훅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다 갑자기 그냥 다 말해버릴 뻔했네. 드림이십니다. 이거 드림. 처음에 내가 초봉 했을 때 그저 처돌급으로만 생각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분봉, 일봉, 시봉에 초봉까지. 와, 그걸 볼 정도로. 중간 초복인데. 그래요. 전 국민의 트레이드화. 근데 저는 이거 오늘 좀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일부러 준비를 안 한 게 뭐냐면 그 자료를 준비하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재유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상반기 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행주 중에 지금 이제 그 한계 상황에 몰려가지고 증자를 한 기업 대부분 증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풀릴 것으로 보고 여행사들이 준비를 잔뜩 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홈쇼핑에 광고를 때리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터져버렸잖아요. 딱 갑자기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텨오면서 몇 차례 증자를 하면서 이제 한 개까지 증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코로나가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올해 내 변이 바이러스가 안 터지면 이 회사들이 살아남지만 뭔가 터지면 이때는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몇몇 기업들을 오늘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 아침에 좀 보니까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현금이 급속도로 소진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돈을 몇천억, 몇백억 단위로 유상증자를 했던 차입을 했던 끌어와서 현금 흐름을 늘려놨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일반 관리비를 놓고 보면 그건 고정비잖아요. 고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진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들이 길게 채권 발행을 못했거든요. 만긴 도래한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여행이 끊겨버리게 되면 정말 한계에 다다른 여행사들이라든지 뭐 LCC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쪽에 갖고 계시면 그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스 드네이님이 보복 소비라며 바람잡던 인간들 하하 하셨는데 어떻게 보복 소비 되던가요? 보복 소비란 거 좀 일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비가 양극화되는 게 그렇다고 매끼 공깃밥 추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복 소비로 수혜를 보는 건 백화점주들이죠. 백화점. 백화점주들은 소비가 늘어났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편의점주들은 그 소비가 오히려 안 늘었죠. 인건비 부담도 되고. 반대인데요.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정반대인데. 그래요? 편의점은 오히려 판가 인상에서 더 잘 나왔고. 판가를 예, 인상해가지고. 인상한 부분들 잘 나왔고. 근데 이거는 이제 코스트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근데 백화점은 잘 나오다가 약간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요? 많이 썼거든요. 이제. 많이 썼기 네. 때문에. 또 백화점은 일단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약간 안 쓰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동양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동향 보니까. 일주일 전에 본 리포트인데. 그게 지난달 거였습니다. 이건 어때요? 5월달 거, 5월달 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 재봉제 우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발현이 될까요, 앞으로? 저희도 지금 심각한데 중국까지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건 안효아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것도 뭐 일부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그러면은 혹시 네. 중국 막 올라갈 때 왜 저희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좋은 건 다 저희 거, 좋은 건 다 니네들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참 장이 이렇다 보니 뭘 어떻게 뭘 이야기를 끌어갈 건덕지가 없네. 억지로 또 만들어 봅시다 질문을. 환율 네. 쳐다봐요? 네? 장중에 환율 쳐다봐요 우리 김 대표는 매매하다가 끝나. 끝나고 보시는 아니, 겁니다. 그래도- 종가나 본다. 한 하루에 아니 난 왜냐하면은 네. 뭐 이렇게 경제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제 환율하고 주식하고 자꾸 이제 연관을 시켜서 이제 방송을 하고 저도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네.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이 진짜 환율 쳐다보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봅니다. 봐요. 네.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뭐 가다가 이렇게 쭉 밀린다 갑자기. 그러면 뭐 지표 바뀐 거 있나 해서 쭉 하는데 샥 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화면 분할했을 때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만 보는 화면이 한 3번이나 4번 정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딱 뭐 해외 지표나 이런 것들 다 있었을 때 하는데 확 훑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밥 먹으러. 과거보다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들을 볼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잘 안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대리 과장 때는 환율 거의 안 봤어요. 그냥 체크만 해서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었기도 했었죠. 경제 지표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본 건 아닌데. 우리 채팅방을 보니까 다들 환율을 주시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느낌으로는 2020년 이후부터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쏟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전에 이게 영향력이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저는 그 효과도 있다라고 봅니다. 차길룡님이 몇 번 이렇게 올리셨는데 바이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네. 바이오 쪽 안 그래도 좀 여쭈고 싶었는데. 네.
또 바이오 이런 또 바이오는 썩은 또- 드립 하지 말고 날 좀 바이오 하지 말고 그 언제적 얘기를 이거 예전에 하셨던 네, 네, 거예요? 참 저런 드립에 막 웃어주고 그랬어 내가. 저는 이진우 소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신 줄 알고 화들짝 할 그렇게 안 뻔했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럼요. 바이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제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바이오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의 대가 우리 차 소장님 네, 한마디 해주셔야죠. 해주시죠. 근데 바이오는 지금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좀 드리는 토끼와 거북이 같아요. 똑같이 갔을 때 토끼가 이제 성장주를 토끼를 보고 저는 바이오를 거북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들이 이제 일부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뭐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관련주들 요거 빼고 정상적인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걸어오고 있었죠. 근데 성장주들이 그 밸류도 높고 빠르게 이익을 낸다라고 하니까 거북이는 별로 이제 안 쳐졌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빠르게 뛰어든 토끼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거북이가 따박따박 걸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고령화템 막 우리가 이제 2015년 16년도에 보면 제약바이오 갈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늙는다. 전 세계가 고령화된다. 이게 가장 우리들을 혹하게 했던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약을 먹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후유증도 일부 있었긴 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징을 보면 뭐 코로나 관련주들 빼고 나머지는 대형 그 주식들이 따박따박 이익이 찍히는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 기업들의 갑자기 밸류가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돈이 있는데 뭘 투자해야 되냐를 보니까 역시 이익이 찍히는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눈에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몇 가지 이제 그 다른 재료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까 스위스 어머님이 차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주셨었는데 차 소장님 요즘 장에도 터틀 트레이닝이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터틀 트레이딩이 적용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터틀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나, 그러니까 미국식 터틀 트레이딩,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식 터틀 트레이딩은 딱 이렇게 매매하는 기법을 가르쳐 준 거고요. 제가 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봤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분들의 성과를 나타낸 걸 책으로 낸 거 터틀 트레이딩인데 근데 지금 이제 터틀 트레이딩 치면 미국이 책이랑 같이 떠요. 근데 네. 그거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위스 어머님이 전곡을 찌르시네. 먹을 거로 예를 안 드시니 좀 어려워요. 아니, 아까 토끼와 거북이도 이해는 되는데 조금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제목이 나온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좀 국밥과 어려웠어요. 비빔밥 이렇게 나갔어요. 터틀 트레이딩 제목이 나온 게 뭐냐면 싱가포르 식용 거북이 농장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또 식용이 나옵니다. 네, 식용 거북이 농장에서 그 미국의 터틀 트레이딩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식용 거북이 키우듯이 주식도 배우면 될까라고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실마리가 거기 있었어요. 드셔보셨어요, 거북이? 거북이는 안 먹었어요. 거북이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터틀 트레이닝의 그 핵심은 보니까 뭐 작은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통계적 사고를 적용해서 매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터틀 트레이딩은 그런 터틀 트레이닝이네. 트레이닝. 네. 그런 개념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식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교육기관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국영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반에 모아놓고 국영수를 가리키는 게 미국식 터틀 트레이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이렇게 봐야 된다. 재무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미국식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골프 1대1 레슨인 거예요. 네가 이쪽을 잘하면 너는 이거 공부하고 넌 이쪽 잘하면 이게 집단 교육이 아닌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차 소장님 얘기는 들었고 우리 김 대표님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오 별로 손 안 대시나 평소에? 요즘 같은 때 오늘도 바이오만 거기까지만 들어도 알 것 거기까지만, 같습니다. 예, 예예예. 오늘 바이오만 피난처입니다.
지금 피난처. 시장에서 피난처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한국의 바이오를 이 정도로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뉴스가 나왔던 게 CRC라는 업체에서 한국에 휴젤을 인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RC에서 휴젠을 인수한다? 휴젤. 휴젤. 네, 휴젤을 인수하는데 그것도 그냥 사서 상장 폐지시킬 계획이랍니다. 왜요? 그만큼 싸 보인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게? 상장 폐지를 감수하고도 경쟁사를 없애겠다. 아니 그 자기네가 경쟁사 인수해서 많아요. 휴젤의 경쟁사들은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메디톡스가 또 건드린 입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하도 뭐 임상 시험 왔다 갔다 하고 실패했네 주가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트라우마가 좀 있죠. 네. 근데도 어느 정도 성과의 궤도에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내가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한국 업체들은 사야겠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게 되면 한국의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뭐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냥 저건 틱돌이 틱순이가 매매하는 종목들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얘기겠죠. 전반적인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그 경영 전략이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바이에라든 이런 곳들이 지네가 약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7, 80년대는 이제 제네릭이 나오면서 활발히 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략이 뭐냐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임상이 되면 지금 우리가 종종 나오는 게 기술 수출 얘기 나오잖아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임상이 들어가는 거에서 자기네 좋다라면 기술 수출을 돈을 투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제약바이오에서도 기술 수출하는 것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네들 네트워크로 팔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2상, 3사까지 가는 거는 글로벌 제약사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 어떤 좀 내피셜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결국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금 자기네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커가고 있는 것들을 M&A 하는 게 더 쉽더라.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팅방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시네. 그만큼 이 바이오 쪽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저희가 당했죠. 저도 뭐 휴유증이 아직까지 있죠. 한 2억이 날려먹었던 쪽이 바이오였으니까 여기서 깨끗이 손 떨고 내가 이런 바이오 다시 하나 바이오 뭐 이러면서 했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시작이 이러면은 손이 가네요. 네, 아유. 승현 씨, 진짜 궁금해. 방금 재밌었어요? 네. 역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승님에 특준이 대한 자격? 네. 스승님에 대한 존경이죠. 재미구나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은근히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해서 하나바이오. 죄송합니다. 네. 선다운. 네. 진행자로 다시 괜찮구나. 돌아와서. 예, 저도 네. 그래요. 금요일날 만나서 확인은 하겠지만 지금 제리의 55월선 얼마에 와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 대충 그러니까요. 얼마인데 대충? 계산 안 했습니다. 계산 안 왜냐면 하셨어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에 떠 이거, 있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확인이 돼야 이제 계산을 하죠. 뭔가 밑에서 뭐가 변화가 돼 있으니 되면 계산을 하겠죠. 이제는 뭐 확인할 것밖에 없네. 내일 우리 금리 몇 bp 올리는지 그리고 CPI 보고 뭐 미국 CPI 우회되는지 네. 어느 정도길래 백악관에서 미리 그렇게 약을 쳤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20일은 과연 얼마 금리 올리려는지 목요일 날. 그러고 나서 또 주말 보내고 나서 오면 화수해서 연준이 진짜 자이언트 스텝인지 빅 스텝인지 그레이트 스텝인지 다이아몬드 스텝인지 쿠웨이트 박의 다이아몬드 스텝 알란가 몰라. 전 이것도 궁금해요.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하고 나서 유가는 어떻게 될지. 글쎄. 쿠웨이트 반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이. 쿠웨이트 바. 예. 쿠웨이트 바. 그래요. 이 와중에 뭐 우리가 제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톰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를까, 내릴까, 바닥일까, 아닐까? 부질없는 얘기네. 근데 다른 패널분들 오셔도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궁금해서 이거 단순하게 궁금했습니다. 난 뭐 두 분이 좋고 편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 네. 그리고 애정과 사랑. 애정과 사랑이고 그리고 좀 뭐랄까 막 저도 이렇게 밀착해서 시장을 계속 보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치고 짜증이 나네요.
지치고 짜증이 나는데 그러니까 매매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네. 와 건강 상할 것 같아. 지금 뭐 저도 뉴스 검색을 막 해보면 뭔가 새로운 뉴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맞아. 거론할 만한 뉴스가 저도 오늘 그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루 종일 뒤졌는데도 뭐 자사주 매입 신탁 왜 신탁을 해요? 그냥 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은 또 금요일 날 만나고 네. 혹시 또 승희 씨 지난 금요일 날 잘렸던 뭐 맞아요. 빠밤 빠밤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빠밤 하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공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인포맥스 D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끝나고 난 뒤 요즘에 그렇지. 네 항상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임지성 문나이트 재단 대표와 함께 할 건데요. 하늘 아래 같은 블록체인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것을 짚어본다고 하니까요. 저희 바로 클로징하고 이어지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